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0만 원 가량을 써가면서 득점한 PT 오버롤 81점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PT를 고르게 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미국 간호사를 하거나 호주 간호사를 준비할 때 영어 성적이 필요한데요. 영어 성적은 IELTS로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PT로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PT라는 시험을 몰랐어가지고 IELTS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IELTS를 한번 봤었을 때 스피킹이 5.5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7.0을 받을 자신은 없겠다 해서 다른 시험은 없을까 해서 찾아보던 과정에 PT라는 시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PT는 우선 AI가 채점하는 시스템이고 최근에는 사람도 함께 채점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IELTS는 스피킹을 원어민과 함께 1대1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7.0은 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PT는 AI가 채점을 한다고 해서 조금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PT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PT 1대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시험만 총 4번 봤어요. 4번 보고 그 다음에 과외만 한 1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을 봤었을 때 처음 점수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버롤은 62점이었고 리스닝은 63, 리딩은 67, 그리고 스피킹이 54점, 라이팅이 5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적은 이 정도가 나왔었고 세 번째 시험에서는 이 정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시험에 드디어 목표 점수를 달성했었습니다. 제 목표 점수는 이치 65점 이상이었었는데 그래서 리스닝 74점, 리딩 71점, 스피킹 69점, 그리고 라이팅이 90점이 나왔었어요. 저도 라이팅이 90점 나온 건 좀 신기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4개를 달성을 해서 오버롤이 81점이 나왔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이 점수를 내가 달성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PT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부에 필요한 어플, 단톡방, 그리고 사이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PT 단톡방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들어갔던 단톡방 이름은 크레용 PT 공부 자료 공부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조언도 해주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톡방 정도는 하나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PT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결제를 했을 텐데 앱윤이라는 겁니다. 앱윤이는 이제 목 테스트도 볼 수 있고 먼슬리 기출문제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T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버도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스킬스 PT 아카데믹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 선생님 이름이 아마 나쿨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인도 발음이 조금 있으신 선생님인데 이분이 진짜 PT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는 특히 WE나 SST 그리고 SWT를 공부할 때 참고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유튜버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렛츠PT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Write from Dictation, 그래서 WFD를 기출문제를 매주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리고 PDF 파일도 업로드를 해줘가지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는 WFD가 제가 공부했을 땐 199문제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사이트 덕분에 다 외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딩 공부법인데요. 리딩은 제가 IELTS를 공부를 했었을 때 IELTS 리딩을 7.5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리딩에는 조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할 때에는 제가 리딩을 공부하기보단 라이팅이랑 스피킹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도 처음 시험에 제가 67점을 받았어가지고 조금 자만을 했었어요. 그래서 리딩을 잘 공부하지 않고 스피킹이랑 라이팅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다음 시험에 55점을 받은 거예요. 이 리딩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아예 해석도 안 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문제를 다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험 때 거의 다 리딩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55점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리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해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었는데 어떤 분은 리딩을 많이 풀어보면 도가 트인다 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리딩을 먼슬리 기출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다 지문 분석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무리 풀어도 도가 안 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냥 확실하게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도 전체 지문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했던 공부법은 일단 FIB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FIB가 점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FIB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IB를 풀고 나서 그 푼 문제를 챗GPT를 통해서 분석을 맡겼어요. 어떻게 했냐면 먼저 전체 문장 해석,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핵심 단어, 그리고 요약을 해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챗GPT에게 설명을 쭉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 지문이 술술 잘 익히고 내용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공부를 했었을 때 딱 5문제 푼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와, 먼슬리가 200문제가 넘는데 언제 200문제를 다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어 공부도 조금 했었는데요. 단어는 단어장을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단어장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 어려운 단어들을 단어장을 만들어서 적었었는데요. 실제로도 제가 적은 단어장 안에서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지문을 다 읽지도 않고 그냥 그 단어가 기억이 나서 고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단어장을 만드시면 좋겠고, 이렇게 저는 영어 단어와 한글 뜻 이렇게 해서 적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서 적었던 단어들 중에 unsuspecting, 당황한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reading researcher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딱 나온 거예요. 제 단어장에 있던 문제들이. 그래서 이거 내가 단어장에 적었던 단어들인데 해가지고 지문 잘 읽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 단어를 골랐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단어장 정도는 하나 만들어가지고 단어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앱유니를 보면 거기에 디스커션으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내 PT 무섭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진짜 웃기고 재밌게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렵고 잘 안 외워지는 문제들은 그렇게 다른 한국 분들이 정리해 주시는 걸 보고 그냥 외우고 지나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T 리딩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진짜 문제를 IELTS 리딩처럼 그 전체 문장을 다 이해하고 해석해서 푸는 것보다 문제를 푸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문제 푸는 스킬들을 조금 익히셔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리스닝 공부입니다. 리스닝은 저는 SST, 그리고 FIB, HIW, 그리고 WFD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SST를 과외를 했었을 땐 과외 선생님이 템플릿을 주셔가지고 그냥 템플릿을 적고 그 화자가 말하는 걸 듣고 핵심 키워드를 넣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나쿨 선생님 유튜브를 봤었을 때 그냥 전체 문장 중에 그 문장을 완전하게 적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시험을 했었을 때도 템플릿 필요 없이 그냥 화자가 말했던 것을 전체 문장을 완벽하게 적는 거, 또 다음 문장 들리는 문장을 적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문장을 적기만 하셔도 점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템플릿은 사용하지 않았었고 맨 처음에만 The speaker in the audio mainly discusses 하고 적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then, and, but, finally 이렇게 연결 단어만 적은 다음에 제가 들린 문장을 그대로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들린 문장을 그대로 적은 후에도 그 문장들이 문법적으로 그리고 철자가 오류가 없이 적어야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린 대로만 적지는 마시고 우선 적은 다음에 그것을 문법적으로도 맞게 고쳐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IB랑 HIW는 이제 앱유니에서 오리지널 스피커가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문제를 풀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인도 버전, 영국 버전, 호주 버전 이렇게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오리지널 스피커 버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 스피커가 있는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WFD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HPT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전체 문장을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기출문제고 문장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199문장을 다 외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만 외우면은 점수를 무조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외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외우고
쉬는 시간에 외우고 잠깐 짜투리 시간이 남을 때마다 그냥 그걸 틀어놓고 귀에 살짝 대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WFD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다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팅 공부법인데요. 제가 라이팅을 처음에 59점에서 90점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라이팅에 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SWT부터 말씀드릴게요. SWT는 일단 템플릿은 필요가 없고요. 핵심 문장을 잘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빠르게 문장을 해석해 나가면서 핵심 문장을 파악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제 핵심 문장을 파악하는 방법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최상급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one of the best 아니면 one of the 어쩌고저쩌고 있는 문장들은 넣어줬고, 그 다음에 뭐 however 아니면 furthermore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장들은 조금 넣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핵심 문장이구나 라고 감을 찾는 것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어로 and, but, which를 사용했고, 문제를 풀고 나서 처음에는 대문자로 시작을 했는지 마지막에만 점을 찍었는지 이거를 잘 확인을 해줬고, 또 오타가 있거나 문법적으로 틀렸을 때도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감점을 되지 않기 위해서 철자랑 문법적인 오류도 있는지 많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WE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E는 진짜 저한테도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에세이를 써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정말 낯선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PT 단톡방을 보니까 요즘에는 템플릿을 많이 잡아내고 있고 걸리면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WE는 템플릿에 절대 의존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템플릿을 사용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템플릿은 서론과 결론 부분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본론은 제가 직접 영작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게 쓰려고 하기보다는 내용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과익 선생님이 주신 템플릿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할 때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외를 그만두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나쿨 선생님이 만든 WE 영상을 참고해서 제 템플릿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만든 템플릿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템플릿은 이렇게 있습니다. 캡처 하셔가지고 천천히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영작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템플릿에만 절대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E의 핵심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장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the benefits of 어쩌고저쩌고 far outweigh the drawbacks 이렇게 적었으면 결론에는 다른 문장을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the benefits it offers are undeniable 이렇게 적어주고, 또 서론에 I strongly agree with 어쩌고저쩌고 라고 적어주면 결론에는 I am convinced tha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표현들도 피해 주시려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90점을 받았을 때 나왔던 문제가 이 문제였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저희 답변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역사적인 건물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넌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이렇게 너의 이야기를 표현해봐라 라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저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적었었어요. 서론과 결론은 거의 템플릿 위주로 적었었는데, 저는 그 본론을 보시면 제가 문장이 이어지게 적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면 되냐면,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리스토레이션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어트랙 할 수 있다. 이것은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해외를 간다. 역사적인 건물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그 나라의 경제적인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역사적인 건물은 지역 경제에 크루셜한 임팩트를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는 많은 쇼핑센터 주인들이 역사적인 건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리스토레이션은 몇 가지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유명한 예는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재건축은 글로벌 워밍을 초래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Restoration of Historic Building은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이것은 프로액티브한 액션을 강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가지 가능한 솔루션은 에코프렌들리한 머신을 사용하는 것이다. Restoration of Historic Building을 하는 동안. 이렇게 제가 쓴 단어들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문장이 이어지는 느낌이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굳이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 문장이 조금 논리적이고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스피킹 공부법입니다. 저는 정말 스피킹 공부하는 게 진짜 제일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토종 한국인이고 제 스피킹은 진짜 완전 한국식 영어 발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피킹 실력이 정말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스피킹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과외 100만 원 정도를 썼었는데 원어민 과외를 했었는데도 효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시간당 4만 원짜리 수업을 내고 했었는데 저한테 그냥 RA나 RS 해봐라 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딴짓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줌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군대 안에서 했었거든요, 수업을. 군대 싸지방에서 4만 원 내고 수업을 했었는데 휴대폰 게임하는 소리도 막 들리고 그래서 막 화들짝 놀라서 소리를 끄고 그 다음에 WA 첨삭을 해줄 때도 그냥 한 줄 읽고 딴짓하고 한 줄 읽고 딴짓하고 그래서 막 마지막에 잘 썼다 이렇게 끝나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카톡을 보내기도 했어요. 뭐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달라, 너무 퍼즐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럴 일 없을 거다 해서 믿고 했는데 또 그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수업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정도 과외를 쓰면서 느꼈던 점은 스피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플루언시랑 에쿠러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토종 한국식 영어 발음을 고치고 싶었어요. 이 점은 PT 과외를 통해서는 개선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정말 스피킹 실력을 늘려주는데 효과적인 영어학습 플랫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링글인데요. 링글은 1:1 화상 영어로서 아이리비그 원어민 튜터에게 실시간으로 문장을 교정받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링글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점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직접 선택하는 아이리비그 튜터를 하는 것인데요. 단순한 회화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까지 가능한 2,000명 이상의 영미권 명문대 튜터들과 함께 영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도 명확하게 교정할 수 있고 패러프레잉 해주면서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가 정말 좋았던 점은 내가 원하는 대학, 전공, 커리어, 관심 분야를 가진 튜터와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 ICU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 간호사 튜터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튜터분은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해도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 제게 발음은 괜찮은데 말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구조, 즉 스트럭처를 생각을 해보고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점은 제 생각을 영어로 조금 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직접 선택하는 교재인데요. 링글에서 직접 제작한 1,500개 이상의 비즈니스, 문화, 경제, 시사, 그리고 일상대화 등과 같은 교재를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회화, 스몰톡뿐만 아니라 커리어, 비즈니스 등과 같은 심도 깊은 영역까지 커버가 가능한데요. 저는 간호사 튜터와 함께 PTE의 DI 파트를 함께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제 답변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템플릿 위주가 아닌 실제 미국 현지인은 어떻게 이러한 파이 차트를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영어 학습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직접 선택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먼저 교재 기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한 교재 대신에 자신이 직접 자료를 올려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킹 중심으로는 모의 인터뷰나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할 수도 있고 라이팅 중심으로 에세이나 이력서 첨삭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쓴 WE 에세이 관에서도 튜터분들께 그것을 올려가지고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체계적인 복습과 피드백 시스템인데요. 1:1 수업이 끝나면 거기서 수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스크립트도 제공해주고 튜터의 피드백 그리고 AI 분석 리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AI 분석 리포트와 튜터의 피드백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AI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나의 현재 영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고 내가 자주 반복하는 표현은 무엇이 있고 이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분석을 해주니까 정말 제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튜터의 피드백을 통해서
수업 중 내가 잘한 점이 무엇이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니까 복습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직접 해보고 느낀 점은 영어의 플루언시와 애컬시 뿐만 아니라 내가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내뱉을 때 그 영어로 내뱉은 문장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잘 전달이 되고 문장 구조가 더 잘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잘 잡아주기 때문에 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발음 교정 및 스피킹 공부를 통해서 저의 PT 스피킹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요. 특히 RA나 RS 부분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실제 링글 수업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링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실제 수업 화면인데요.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옆에 수업 노트에 제가 했던 말들이 바로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제가 했던 말들을 이렇게 파란 글씨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이 피드백을 통해서 현지인들은 어떻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는지,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들을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셔서 영어를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튜터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미국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는데요. 선생님은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미국 간호사에 대한 삶과 그리고 본인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와이로 트래블 너스를 가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로서의 인사이트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s a nurse. Yeah, so the positive aspects about being a nurse. So another way you can like phrase this question is by saying like, what are the advantages and merits of being a nurse in the US? 그래서 여러분들도 링크를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를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대상 초대 링크 이벤트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댓글에 달린 제 초대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게 된다면 첫 번째로 링글 AI 스피킹 7일 무제한 무료 체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링글 1:1 화상영어 무료 수업 체험권, 세 번째로는 수업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1만 포인트, 이 세 가지의 특별 혜택을 제공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링글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해외 간호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PT 스피킹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A 공부법인데요. RA는 먼저 표준 발음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녹음되어 있는 표준 발음을 들어보면서 어떠한 부분이 묵음 처리가 되어 있고 어떠한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표준 발음을 들어보시고 나의 목소리를 녹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녹음한 후에 내가 말한 거를 한번 들어보고 윤유니에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확인해 보고 발음 기호에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 RA 녹음본을 들었을 때 내가 들었을 때에도 내 녹음본이 조금 자연스럽게 들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DI 공부법인데요. DI는 전 템플릿을 사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그래프, 라인 그래프, 파이 차트는 이러한 그래프 템플릿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the given pie chart, the given bar graph, the given line graph illustrate blah blah blah. Specifically, the highest value is, which is 수치 말하고, and the lowest value is, which is 수치 말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the value for blah blah is 수치 얼마, and the value for blah blah is 수치 얼마 하고, in conclusion, the given graph pie chart gives information about blah blah blah.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이용하되 최상급과 그다음 가장 낮은 것을 비교해 주는 것을 꼭 넣어 주셔야 되고 in conclusion을 넣어 주셔야 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픽처 템플릿인데요. 픽처 템플릿은 먼저 the given picture illustrate 하고 사진 왼쪽부터 그냥 하나씩 보이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there is,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하고 in conclusion this picture gives information about, 이런 식으로 저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리틀 렉처 공부법인데요. 리틀 렉처 또한 템플릿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내용을 문장 형태로 받아 듣고 최대한 그 문장을 많이 받아 적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장을 받아 쓸 동안 그 다음 내용을 못 들어도 일단 최대한 문장 형태로 적으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4문장 정도는 적으려고 노력을 하신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만
The given lecture mainly discusses 하고 주제를 말한 다음에 제가 들린 문장을 다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30초에서 35초 정도 저는 그 정도의 답변 시간을 잡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SGG도 템플릿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다 공부를 했었었는데 어떤 분 찾아보니까 다 그냥 템플릿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들린 문장을 온전하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G도 처음에는 뭐 the first speaker said something about and the second speaker said something about the third speaker said something about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틀 렉처와 똑같이 들리는 문장을 다 최대한 많이 받아쓰고 문장을 받았을 동안 다음 문장을 놓쳐도 그 다음에 또 들리는 문장을 적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답변 시간은 한 50초에서 1분 정도였고 처음 시작할 때만 the given group discussion mainly discusses 한 다음에 제가 들은 문장을 그냥 다 말하는 걸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피킹은 템플릿에 의존하기보단 영어 자체의 유창성과 플루언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링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킨 후에 스피킹을 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시험을 봤었을 때 DI 바이그래프 문제에서 수치를 다르게 말하던가 거기에는 단위가 온도인데 온도 저는 그냥 그걸 퍼센테이지로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황하지 않고 제가 영어를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냥 끝까지 계속 말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그래도 69점을 받았던 이유도 멈추지 않고 계속 플루언시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피킹은 꼭 플루언시랑 에코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스피킹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PTA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PTA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